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 장전 시황 시작한다. 전일 오후 5시 30분에 나스닥 선물이 횡보 추세에서 하방으로 전환된다. 동시점 국장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한일 단조가 상한가를 간다. 이후 유럽 2%, 일본 증시 1.8% 선물 지수가 급락한다.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뒤 하루 만에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대응 조치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시를 일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인데, 러우 전쟁 초기 때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려이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유엔 헌장에는 부적국 조항이 있다. 부적국은 2차 대전 당시 전범국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있다. 부적국의 개념은 부적국이 무력 행사를 한다면 부적국이 아닌 국가는 모두 힘을 합쳐서 공격해도 된다와 같은 의미다. 물론 국제법 해석상 위와 같은 부적국 조항은 사문화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당사국은 여전히 부적국 조항을 의식하기에 유럽의 맹주 독일이 덩치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러시아가 핵을 쏘는 순간 유엔은 해체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80년간 누려온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는 사라지며 이 자리는 일본과 독일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유엔 헌장의 부적국은 일본과 독일에서 러시아로 대체될 수 있는 사건이다. 우크라 영토 조금 먹자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막강한 권한이 현행 유엔 체제다. 체제하의 반란이지 체제를 붕괴시키는 반란을 꿈꿀 가능성은 낮기에 전쟁병자들의 농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주말에 노이즈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핵 노이즈는 실제 발사한 것이 아니라면 매수 찬스로 활용하자. 나스닥은 전부 회복하고 마감하는 것이 예상되고 오늘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괜찮다면 금주 나스닥 현물 2만 포인트 돌파가 예상되고 안 좋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스닥의 패턴이 오래 바뀔 가능성은 낮다.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다 해도 엔비디아가 빠질 뿐 다른 종목이 계속 동일하게 연동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의 감세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이상 나스닥이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다면 단순 조정으로 인식하고 매수 대응이 맞을 것으로 본다. 국장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 자사주 효과 끝난 것인가? 덩치를 고려하자. 몸무게 150kg가 100m 15초 돌파했으면 잘한 것이다. 이거래일간 15% 상승을 했기에 기간 조정을 받거나 갭을 메우는 행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현재 4분기 이후 형성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중립이다.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다. 양음양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며 느리게 올려주지 빨리 올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코스피 지수는 큰 틀에서 볼 때 박스권일 뿐 반년 기준으로는 바닥권에 있는 박스하단 위치다. 전일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은 조금 빠졌는데 상승 종목의 수가 더 많다. 국장은 양대 지수 플러스 구간에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전일 종목은 상승장 지수만 하락장이었다. 이는 바이오 급락에 기인한다. 특히 시총 상위 리가켄 바이오와 알테오젠이 문제가 되는데 하락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미국 금리 인하의 지연 많이 올랐다. 금투세는 없지만 대주주 양도세는 여전하며 코스닥에서 대표적으로 몰려있을 만한 종목 리가캠 알테오젠이다. 바이오는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은 애교다. 그러나 2일간 낙폭이 제법 크기에 금일은 반등 시도하며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보인다. 2차 전지는 단기 바닥 형성 중이다. 바이오와 2차 전지는 둘 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큰 수익이면 아직은 도망갈 이유가 없고 큰 손실이면 눈꽃만큼 반등한 상황에서 손절매를 실행할 이유는 없다는 정도다. 무보유자는 이 둘 다 단타로만 봐야 하는 대표적 섹터이고 내년에는 새 판이 열리지 않을까 보인다. 물론 코스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인덱스의 가치는 내년에도 있겠지만 중심은 아닐 가능성을 봐야 한다. 현재 미장에서는 머스크와 관련된 우주, AI, 양자, 자율주행, 비트코인 등의 성장형 종목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국장도 유사한 패턴이 진행된다면 연말 연초에 진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나왔을 수도 있으나 수급 상태는 고만고만하다. 슈팅 후 빠른 먹튀가 나오기에 일단은 단타로 이용하되 내년 코스닥의 급등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2000년 이후 코스닥 패턴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모두 홀수혜에 급등했다. 홀수혜라서 급등한 것은 아니고 짝수혜였던 2000년이 급락이었기에 이에 대한 반사 효과가 홀수혜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전 연도에 15% 이상 급락을 했다면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폭등했다. 2000년 이후 어김없이 발생한 패턴이다. 2001년 70%, 2003년 22%, 2005년 97%, 2007년 39%, 2009년 70%, 2017년 27%, 2020년 44%, 2023년 40% 연중 급등이었다. 2025년은 수치는 예상 못하나 제법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100%의 확률이니 내년은 코스닥 상승을 준비하자.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고 1월과 동시에 스타트 일지 한 번 더 누를지는 알 수 없다.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 있기에 국장은 상승하면 또 위협을 느낄 것이라 혼란스러운 진행이 아직도 최소 1~2개월은 남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단기 매매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위를 보면 되겠다. 연말까지 잘 살아남아 내년 코스닥 급등장을 누려보자.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